자, 오늘은 이제 먼저 2주간 선교 정보 우리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해요. 월요일은 이 소말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인데요. 지난 2주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말리아의 대표적인 테러 단체인 알샤바브 무장 단체가 이 케냐와의 국경 지방에서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월 4일 날 이 소말리아의 아당 하도 외교부 사무차관이요, 우리나라 사무차관이 장호진 차관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말리아가 갖고 있는 현안적인 문제인 자체적인 그 소말리아의 평화 안보 역량 확보하는 것과 국가 채무 문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역 협력 기구 가입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국가 이미지 개선하는 문제, 이런 현안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알샤바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참 사고를 치는데, 요번에는 며칠 전에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가 국경 지역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그 케냐 경찰 소속의 특수부대한테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집중 사격을 가했어요. 먼저 그 알샤바브가. 근데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이 특수부대원들한테 20명이 사살당했어요. 경찰은 이제 좀 부상만 당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화요일은 우리 투르크메니스탄 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북한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그 어떤 롤 모델이거든요. 김일성 시대 때부터 그 아버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 집안이 해먹고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그 집안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아르카닥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우상화 작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호반이 있고 아주 멋들어지게 잘 졌어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기도 정보 나눌 때 우리나라 대우건설이 여기에 좀 참여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그 신도시가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간 돈이 4조 4천억 원 정도에서 추산이 한 6조 가량, 그 사이니까 5조 얼마가 들어간 거니까 엄청난 신도시가 되죠. 이제 한 3년 뒤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1차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하고 다른 점은, 북한은 돈을 벌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버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요, 그 중국하고 서방 쪽으로 천연가스를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그 중국, 유럽,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이 매장돼 있어요. 관으로 아예 퍼다 나르니까 그 돈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놀고 먹어도 그 돈으로 그냥 다 먹이는 거예요. 신도시를 이렇게 몇 조를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무안에도 그 일가가 대를 이어 충성을 해도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그게 사실 그 사람들 게 아닌데, 국민들 건데, 그게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무역박람회 열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 와서 또 참여해서 자기네 전통 옷을 전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투르크메니스탄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친해진 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투르크메니스탄은 롤 모델을 삼은 게 김일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친하면 우리하고 안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가 북한하고 친했던 나라를, 그 물꼬를 우리나라로 바꿔놓은 분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단편적으로 정치 색깔 때문에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자유야. 근데 그렇게 하는 어떤 정책들이 기독교적인 마인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가치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면 평가는 다른 거예요. 요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우리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주 유명한 나쁜 왕이에요. 그냥 오므리 왕가 중에 제일 나쁜 왕인데, 오므리와 므낫세 이 두 왕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엔 짧게 나와요. 아주 나쁜 놈이고, 그 일가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죠. 근데 업적만 해서 보고 정치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오므리하고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그런 힘 있는 왕이에요. 아주 외교 수완도 좋았고 군사력도 좋았고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았고,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은 신앙적인 가치에서 볼 때 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차제에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데,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북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구소련 연방 안에 있었던 나라고, 또 우리나라는 아예 역대 정부가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중앙아시아를 뚫으면서 그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나니까 그래서 독립하는 그 순간을 딱 보고 왜 이명박 씨가 난 사람이에요. 저럴 때는 쟤들이 분명히 소련이 싫어서 독립이 된 거지 좋아서 독립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틈바구니를 팍 파고 들어간 거죠. 그 덕분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연관이 계속 맺게 돼서 자동차는 현대, 그리고 건설은 대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하고 관계가 계속 맺게 되고, 비료공장, 특히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고시장 차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하고 관계가 엄청 깊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의 끈을 이어가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사 속에서 영향력들을 많이 발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예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 주간, 두 주간 동안 예멘이 아주 활발한 뉴스가 많았어요. 예멘에는 그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이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기억이 조금 어두워지고 시작하지만 불과 5년 전에 대규모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자세한 내막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보시면 읽을 수 있는데, 그때 수백 명이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딱 2명만 난민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1명 더해서 현재까지 그 수백 명 중에 3명만 난민 신청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인도적 체류 허가, 1년에 한 번씩 갱생되는, 그렇게 41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지금 봤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1년마다 갱신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포용적인 건 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1년 동안만이라도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 중에 진짜 항상 난민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진짜 불쌍하고 도와야 되고, 그럼 이제 나라를 바꿔서 왔으면 그 나라 사람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로마로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나라가 실패했으니까 그 신앙, 그 정치적 관점, 이게 딱 틀렸으니까 도망쳐 나온 거고, 도망쳐 나온 거는 그 모든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안 살겠다고 왔으면 그걸 버리고 이 성공한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동의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난민 사역에 대한 아쉬움이 여기 있어요. 난민들이 대거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이슬람 버려야죠. 거기에서 있었던 예멘적 가치를 버려야죠. 근데 그런 걸 갖고 와서 고집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역작용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수백 명씩 난민이 들어오니까 얘들이 목소리를 높여갖고, 제가 지금 우리 관련 국가가 아니니까 안 올리고 있지만 지금 프랑스에서 시작된 폭동이 스위스하고 그 주변 국가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고, 유럽에는. 그게 어떤 일이냐? 난민들이 말이죠. 그렇게 봐서는 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러면서 낙타가 코부터 들어오더니만 이제 원주민 쫓아내고 텐트 차지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을 다 받아들이면 얘들이 뭐 하겠어요? 우리 대구에 모스크 짓는다고 지금 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똑같은 참정권 있다. 우리 신앙을 유지하게 해달라. 우리 동네마다 모스크 짓겠다.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뱀같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불쌍하다고 감쌀 필요도 없고, 무조건 배척하고 쟤들은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존재야, 이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진짜 배기만 걸러내서 조금 정부가 타이트하게 좀 엄하게 하고 있는 거를 은근히 좀 우리가
허용도 해주면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짜 배기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난민 사역을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게 로드인 대표로서의 제 마음이에요. 이제 난민 사역하시는 목사님들한테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갑자기 막 우르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우르르 쫓아가서 하기에는 아니다. 조금은 관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기다려보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멘 관련돼서 이제 국제 통계 자료들을 보면요, 세계에서 키가 제일 작은 나라 2위. 이게 뭐겠어요? 못 먹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나라 2위. 이건 뭐든지 2등이야.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그리고 이제 마리부주에서 또 총격전이 나서 13명이 죽었고요. 또 알-하야시라고 하는 이슬람당이 아니라 이슬라당. 이 당은요, 그 후티 반군에 반대되는 이 정부 연합군 소속이지만 그 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슬람 형제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지금 예멘에서 붙는 거예요. 한쪽은 사우디 쪽의 수니파 극단주의 이슬람, 한쪽 후티는 저 이란발 그다음 극단주의 이슬람. 양 극단이 만나서 양 극이 붙는 데가 예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이 되게 그 참 골치 아픈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하에서 그 데모가 일어났는데 데모 내용이 팔레스틴을 이스라엘이 침공했다.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이라크 사람이, 스톡홀름 스웨덴 사람도 아니고 이라크 사람인데 그 꾸란을 모스크 밖에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 두 개로 시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 사람들도 한심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정신 차리지도 못하는데 왜 팔레스틴 걱정을 해? 진짜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깃발도 팔레스틴 깃발 들고서 지금 희적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한 거야. 권사님 말씀이 맞아. 혼미한 거야.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지경인 거지. 지금도 정신 못 차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티베트, 목요일 티베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의 가장 긴 철도가 이 티베트 지역의 칭짱 철도가 이렇게 이미 건설돼 있었는데 거기에 푸시모라고 요번에 이제 새로운 고속 열차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티베트가 나중에 우리가 갈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데, 티베트는요, 비행기를 타고 라싸를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고산병에 걸려요. 거기가 그러니까 평균이 3,500m거든요. 3,500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2,100m일 거예요. 2,744죠.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1,000m가 높아. 제가 웬만하면 잘 견디거든요. 저 멀미 잘하는데 요즘에 새마을호에서 약간 멀미하더라고요. 근데 와, 제가 티베트 가서 고산병 걸렸어요. 3,500. 3,000까지 갔을 때도 안 걸렸는데 4,000m 올라갔거든요. 내 인생 살아보면서 제일 힘들었어. 얼굴이 보라색이 되고요. 뭐 어떻게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벌써 막 그 멀미 기운이 오는 것 같은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돼. 근데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면 비행기로 바로 내리면 그 기압차가 바로 와요. 그래서 라싸에 갈 때는 기차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아. 그것도 고속철도가 아니라 천천히 완행 타고 천천히 기압이 올라가야 돼. 천천히. 그 얘기 하려고. 어쨌든 중국 정부는 자기네 그 민족 말살 정책, 동화 정책이죠. 민족 말살 정책 중에는 동화 정책도 있고 말살 정책이 있는데 동화 정책이지. 중국 사람들이 이주시켜 갖고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복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텐데 지금은 허가증이 없으면 못 가요. 저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허락을 안 해요. 외국인은 그 허락을 꼭 사전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달라이 라마가 88세 생일을 맞아가지고 이제 뭐 생일 축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는요, 달라이 라마는 바로처럼 그 직분 이름이에요. 라마 불교의 대표자, 담임 목사 이름이야.
근데 그걸 환생을 통해서 계속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는 뭐라 했냐면 자기는 환생 다시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럼 모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어린 애 중에 그 불교 승려 중에 한 명을 달라이 라마 후배를 이제 하나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거쳐요. 그러니까 얘가 직전에 죽었던 그 달라이 라마가 맞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물건을 맞추는 거야. 2개 갖다 놓고 이 2그릇 중에 어떤 게 네 밥그릇이냐 그러면 50% 확률이잖아. 그래서 이거 맞으면 이 사람이 그거 안 해? 자기가 먹었던 밥그릇 이래서 이 사람이 달라이 라마다 이래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티베트 불교에게 좀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스승이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사람이죠. 자, 금요일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1위로 등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탈레반 이제 집권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특별 기여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다수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이 한 69억 원을 들여서 그 당시에 이제 탈레반 정권 막 들어설 때에 우리나라를 귀환해왔던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에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허입해줬죠.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게 지난 주간에 이 탈레반 정권이 전국에 있는 미용실 문을 다 닫겠어요. 한 달 만에. 여자들 머리 꾸미면 안 된다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21세기에 2023년도에 탈레반 거기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으면 미양 못 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그게 나는 이것도 안타까운 게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이 그럼 무슬림 그냥 끝내야 되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이 되는 건 이해가 돼.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왜 아직도 이슬람을 믿냐고. 우리나라에 있거나 미국가 있거나 다른 나라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무슬림이야. 난 이해가 정말 나는 남자들이 무슬림으로서 사는 건 이해가 돼요. 일면 난 여자들이 무슬림으로 사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네? 들어도 안 돼. 그 여러 가지 그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세뇌되는 것도 있지만 또 움마 공동체라 그래서 자기네 생활 공동체에서 그 이제 집단적으로 완전히 인도 같은 데나 이런 그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는 명예살인까지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개종을 한 사람에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 토요일은 리비아인데요. 그 카타피의 아들이 단시 토쟁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1,200명 정도의 난민들이 튀니지에서 리비아 국경으로 사막으로 내몰렸다는 거. 이런 정보들이 이번 2주간을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잠시간에 우리 한번 이 정보들을 우리 한번 기억에 생각나는 대로 한 3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